예, 반갑습니다. 김노무사 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어, 오늘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들이, 다소 좀 이게 시각적으로 좀 표현도 해야 되고, 내용이, 복잡하진 않아요. 예. 근데 꼭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이라서 좀 다른 형식으로, 포맷을 이용해서 방송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주요한 목적, 퇴직금을 산정해보자. 근데 사실 정말 퇴직금을 산정하자가 뭐 이 방송의 순수한 목적은 아니고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을 산정해 보자. 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사실 요즘에는 막 계산기들이 막 많잖아요. 막 인터넷만 좀만 뒤져도 뭐 퇴직금 자동 산정해 주는 뭐 이런 것들. 예. 굉장히 많아요. 뭐, 뭐 구직 사이트 뭐 이런 데 가도 뭐 딱 이렇게 입력만 하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김노무사 TV에서는 그런 거를 가르쳐 드리지는 않습니다. 쉬운 거. 예.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지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평균 임금을 계산기에 넣는 그 숫자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지, 예. 퇴직금 산정할 때 넣는 그 숫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원리를 좀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퇴직금이 부당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제가 한 가지 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 어, 자, 이게 저의 실제 노동 사건에 사용이 되어진 임금 명세서예요. 임금 명세서. 임금 명세서가 이제 뭐냐? 일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일을 했고 여러분들이 받을 임금이 얼마인가 이제 이걸 표시해 주는 거죠. 자, 이 명세서 보세요. 기본급 어때요? 135만 7천 뭐 이 정도 나오잖아요. 관리 감독 영업수당 뭐 이런 금액이 나오고 뭐 주유, 연장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이제 공제액, 이건 뭐 법률에 따른 국민건강공제액인데 이거 뭐 공제액은 뭐 나중에 뭐 따로 차치하더라도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어,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데 여기 들어가야 될 수당들이 죄다 빠지고 이것만 가지고 산정하는 회사가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아야 될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임금 산정이 이렇게 실무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130만 원대로 여러분은 평균 임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산정한 거랑 이 관리 감독 영업수당 뭐 각종 수당을 다 포함해서 산정한 거랑은 당연히 천지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차이 나요. 특히 재직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음. 자, 이거를 제가 오늘 조금 쉽고 빠르게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자, 평균 임금. 예. 뭐 개념 이런 거 다 빼고 쉬운 걸로 가죠. 이 평균 임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제가 이제 그걸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으로 활용이 돼요. 그 다음에 산재보상금의 기초임금. 산재보상금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균임금이 얼마가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휴업수당. 여러분들이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주의 귀책수당으로 인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수당. 평균 임금의 70%죠. 예. 그 다음에 뭐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도 사용되고요. 또 이제 뭐 징계에 따른 뭐 감봉이란 징계가 있잖아요. 감봉 징계 시 그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도 사용돼요. 감봉. 우리 월 10% 이상 감봉할 수 없죠. 법상은. 그 다음에 연차 유급 수당. 연차 휴가 수당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좀 달라요. 실무상으로는 사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 근데 뭐 평균 임금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예시적으로 넣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평균 임금은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 임금을 받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예요, 기초. 이게 기초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임금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평균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간단하게 원리는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법상은 이렇게 말해요. 3개월 일수, 총 일수 간에 총 받은 임금. 이게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임금이에요, 임금. 임금을 그 일수로 나눈 거죠. 제가 좀 수식을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미리 좀 이렇게 하나 해놨어요. 어,
자, 요런 식으로 수식이 계산되는 거죠. 예, 잘 안 보이시나요? 예. 자, 끌어올려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 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그 일수로 나누게 되면 일평균 임금이 나오겠죠. 이게 기준 임금이에요. 여기에 1년이 넘어가면은 그 재직 근속에 대해서 곱하기를 하면은 뭐 1년 넘어가면 뭐 총 30일간의 임금이 더 줘야 된다. 퇴직금이 그런 개념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곱하기만 하면은 예,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퇴직금이 나오고 이 금액의 70%를 하면은 예, 이 금액의 0.7%를 하면은 곱하면은 현재 보상금이 나오고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초임금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평균 임금이. 이런 평균 임금이 정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임금. 네. 자, 잘 보세요. 이 3개월간의 일수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산해서. 이거 못 바꿔요. 근데 이 임금은 정말 건들 여지가 많아요.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다 임금은 아니에요. 예. 자, 임금이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총 금액, 기초 금액이죠. 기초. 자, 이 부분이 포함되면은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임금이기만 하면 돼요. 임금이기만. 예. 그럼 어디까지 임금으로 볼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임금이. 임금이란 무엇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근로에 대한 대가여야 돼요. 예. 은혜적 급부 뭐 이런 게 안 돼요. 참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조금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어 사실 제가 아까 이 명세서 보여드렸잖아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기본급이라 표시된 건 당연히 임금이겠고 이 나머진 뭐냐 이거죠. 관리, 감독, 영업수당. 도대체 이게 뭐냐. 예, 주휴수당 이건 당연히 뭐 임금이고 연장수당 이건 당연히 근로에 대한 대가니까 임금이고 근데 이 실제 이 케이스에서는 이 두 개도 빼고 평균 임금을 산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위법한 평균 임금 산정이죠. 자, 문제가 되는 게 뭐 예를 들어 여기 안 보이지만 식대나 사실은 이걸 많이 해요. 식대랑 자가운전 보존비 이걸 많이 해요. 그다음에 고정상여 이거 세 개. 실무에서는 이 세 개가 가장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비과세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를 줄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각종 세금을 면책을 좀 받기 위해서 임금 범위를 여기로 많이 빼요. 그건 어쨌든 세무적인 부분이고 예, 세무적인 부분이 노동법하고 같이 가느냐?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어쨌든 우리는 순수하게 임금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뭐 명칭이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죠. 명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 식대이든 뭐 중식대이건 뭐 무슨 보조비? 뭐 차량 유지비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비용의 성격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혹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고 많이 오해하시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성과금은 임금이 아닌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 성격을 따져봐야 돼요. 뭐 식대인데 임금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성격을 따져봐야 돼요. 우리 법원에서 이제 제시하는 기준은 좀 있긴 있어요. 계속성. 예.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지는지 봐요. 그다음에 정기성. 뭐 비슷한 말이죠. 예. 그다음에 일률성. 뭐 전체적으로 다 지급하느냐. 어떤 뭐 규정에 의해서 예. 일률성이죠. 규정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가. 이거 봐요. 규정은 뭐가 있어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뭐 그런 거 이런 게 규정이죠. 지급 의무가 있는가? 이거 면밀히 들여봅니다. 그리고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예, 어렵죠. 제가 좀 설명을 좀 예시만 몇 개만 들어드릴까요? 자, 식대라고 지급이 돼요. 근데 식대가 매월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월 나와요. 사실상 임금일 확률이 높죠. 그리고 밥을 먹든 안 먹든 다 지급돼요. 네. 또 밥을 뭐 실제로 뭐 안 먹는 사람한테 현금으로 지급되기도 해요. 예. 전체적으로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어떤 규정, 뭐 취업 규칙이나 관행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재직하는 내내 뭐 식대를 지급해 왔다. 식대 명목으로 그런 임금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또 반면에 성과급으로 해볼까요? 성과급?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예측할 수 없는 비정기적인 성과급은 사실상 임금으로 보지 않는 성격이 많습니다. 예. 다만
계약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상여 몇 퍼센트 뭐 이런 거 고정적인 상여금이라든가 어떤 일정한 목적만 달성하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상여금. 예, 이런 거는 임금의 성격으로 봐요. 다만 계약에도 없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건 아니죠. 뭐 예시 들면 뭐 요즘 대기업에서 많이 하죠. 갑자기 뭐 1년 연말쯤 되면은 갑자기 뜬금없는 뭐 연말 상여금에서 팍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는 사실 임금의 성격으로 저희 현재 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거죠. 자, 임금에 해당해야 기본적으로 이 평균 임금에 들어가는 이 분모 여기 있죠. 이 나누는 금액, 분자금에 포함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다. 임금의 성격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이슈를 좀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슈 전에 또 한 가지 좀 설명드릴 게 있긴 해요. 예. 자, 평균 임금 이거 사용자들이 많이 써먹는 방법인데 평균 임금을 깎기 위해서 예, 별의별 수단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뭐 산재 기간 동안에 뭐 재직 기간 뭐 그때 기간 동안 당연히 임금이 떨어지잖아요. 뭐 휴업 기간에 산재 보상금 70%밖에 안 나오니까 예. 이런 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징계로 인한 감봉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각종 명목으로 인해서 임금이 떨어진 기간을 그 기간의 평균 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이 분모와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겠느냐? 자,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이거는 사실은 시행령으로 좀 자세하게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한번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지워야 잘 보이겠죠, 이제. 자, 자,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습 기간에 임금이 떨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이건 지금 현재 법상 좀 다른 여지가 생겼죠. 이건 조정됐어요. 사용자가 휴업한 기간, 출산 전 휴가, 뭐 그다음에 산재, 그다음에 육아휴직, 이 기간, 합법적인 쟁의 행위, 이건 저 판례 때문에 나중에 설명 좀 드릴게요. 뭐 불법적인 쟁의까지 포함되느냐, 이건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군 등 뭐 병역 의무, 업무 외 질병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사용자 승인이 있는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 분모에도 포함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은 3개월간 수습 기간을 거쳤다. 그때 기간에 뭐 임금이 뭐 떨어져서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 있잖아요. 그 수습 기간은 이 분모에도 포함시키면 안 되고 그 기간에 받은 거는 여기에도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포함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기간에 준해서만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출산 휴가 전에 정상적으로 받았던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사용자가 휴업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받았던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만 예,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역산으로 3개월을 보지만 예, 이런 특별한 이런 이벤트들이 있으면은 이 기간을 제외하고 그거 다 뺀 다음에 뒤로 3개월을 역산한다는 거죠. 예. 좀 이해가 가셨나요? 예. 자,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드린 이유가 이 문제 때문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예. 이 외의 사유로 막 평균 임금이 막 떨어져요. 예. 또는 평균 임금이 갑자기 뭐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택시 같은 경우에 이 문제가 옛날에 많았어요. 갑자기 상승해요. 음, 어쨌든 이 임금만 3개월 내에 많이 올리든 많이 줄이든 그런 경우만 있으면은 어때요? 평균 임금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뭐 근속 연수가 그러면 퇴직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거나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경우를 많이 합니다. 그 노동자가 이제 이 외에 시행령이 나온 사유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 수술 사용자 휴가 뭐 사용자 휴업, 출산 전후 휴가 뭐 이런 거 외에 예, 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 뭐 판례에서 예를 들고 있는 거는 개인적인 사유로 뭐 빵에 갔다든지 뭐 깜빵에 가서 뭐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뭐 휴직하니까 당연히 임금이 0원이 돼 버리죠. 예.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을 갑자기 인제 퇴사할 걸 목표로 해서 정말 뭐 열심히 해 가지고 임금 수준이 갑자기 3 개월 사이에 확 올라간다거나 이럴 때 평균 임금을 이대로 예 이대로 이걸 계산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좀 기준을 좀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균 임금의 원리는 노동자의 통상의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한다. 이거 냄새가 나죠? 사실대로 산정하는 거. 또 퇴직금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노동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은 부당하게 줄어들거나 부당하게 많아지는 경우 통상적인 경우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평소 200만 원 받던 사람이 일 열심히 해서 갑자기 뭐 월임금이 400만 원 돼 버린다고 그걸로 평균 임금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취지가 깔려 있는 거고, 평소 200만 원 받는 사람을 뭐 100만 원으로 갑자기 임금을 확 줄여들어서 그걸 가지고 평균 임금 산정해서 퇴직금이나 이런 걸 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죠. 뭐 나름 합리적인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예. 그러기 때문에 평균 임금을 부당하게 상승을 하거나 못 하거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실 의지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제 회사가 장난을 많이 치는 게 갑자기 뭐 퇴사하기 직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 보죠. 저희가 인제 PT 트레이너들이 인제 사건을 많이 하는데, PT 트레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기본급 외에 PT 트레이너의 성과 수당, 예, 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어때요? 퇴사하기 직전에 이 PT 숫자를 사용자가 확 줄여 버려요. 그러면은 임금이 정말 뭐 3분의 1 까지 줄어들어요. 이걸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예. 이게 통상의 노동자의 생활 임금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유심히 좀 봐 주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인제 평균 임금을 갑작스럽게 상승시키는 것도 인제 좀 정도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은 좀 평균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쪼끔 간략하게나마, 예, 사실은 임금이란 부분은 너무 쟁점도 많고 변수도 많아요. 저희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개념, 그다음에 무엇이 중요한가? 이 임금이란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 임금도 중요하지만 뭐 어디를 포함시킬 거냐. 사용자들이 제일 많이 장난치는 것이 여기입니다, 여기. 예. 이걸 다 빼고 계산을 해서 "자, 여러분들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정말 상승폭과 하락폭이 너무 큽니다. 이거 꼭 점검하시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여기 그 있잖아요. 유튜버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뭐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인제 상담이 좀 필요하시면은, 예, 저희 전화번호 하나 남겨드릴게요. 이 사무실 전화번호인데 남겨 드리면은 저희가 단답형 또는 빠르게 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답해 드리고, 예,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또 따로 별도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김nom사 TV에서는 평균 임금 산정,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제일 문의가 많아요.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에 대한 산정 방법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 봤고요. 이 내용 좋아하셨으면은, 예, 좋아요, 예, 구독 또 인제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김nom사 TV 여기까지 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